중국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00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 재정 절벽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구제 금융 조건으로 제시했던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재정 절벽 우려가 제기된 것,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는 옵션 만기 영향으로 1%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8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4.14포인트 떨어진 1914.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 이후 재정 절벽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로 20포인트 넘게 하락한 채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이후 옵션 만기에 따른 프로그램 매물까지 겹치며 한때 30포인트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하락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의료 정밀과 건설 업종의 낙폭이 특히 컸습니다. 또 증권과 철강 금속, 화학, 통신, 운수 창고, 기계 업종 등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신한지주가 4% 넘게 내렸고 LG화학 3%, 기아차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또 전날 어닝쇼크를 기록한 GS건설은 무려 11%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주들도 4%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예, 특히 대형주들의 낙폭이 컸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이날 대형주들의 약세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미국의 재정 절벽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 화학, 철강주 등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이날 철강 금속 지수가 1.83% 하락했고 화학 지수 1.44% 떨어졌습니다. 화학 업종 대장주인 LG화학은 3.32% 떨어진 30만 5,500원에 장을 마쳤으며 LG화학과 기아차도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내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 협상을 합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유층 증세와 감세 조치 연장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예, 지난해에 비해서 수능 시험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교육주들이 약세를 보였다고요? 전해주시죠. 이날 치러진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이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됐다는 소식에 교육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코스닥 시장에서 약세로 출발한 후 갈수록 낙폭을 기회해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청담러닝도 4% 넘게 하락했고 대교, 정상JLS, 비상교육, 웅진싱크빅 등 나머지 교육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교육주의 부진은 이날 치러진 수능의 난이도가 평이했기 때문입니다. 권오령 수능출제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능 시험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쉬운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주들의 약세가 최근 3년간 수능이 어렵지 않게 출제됐고 EBS와의 연계도 강화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강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주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구경우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이어지는 당 대회에는 18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중앙후보위원 160여 명을 선출합니다.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60여 명은 당 대회 폐막 다음 날인 15일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를 열어 중국 최고 권력자인 총서기를 선출합니다.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이번 당 대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총서기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개막일 업무 보고에서 2020년까지 1인당 소득을 2010년의 배로 늘려야 한다면서 개혁 개방의 지속적 추진, 부패 척결, 내수 부양 등을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티그룹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GDP 성장률을 2020년까지 매년 평균 7%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분석하며 이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도전적인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연비를 과장한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00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대기아차주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은 회사 측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중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현대차 차주와 시민단체 컨슈머 워치독은 현대차 미국 법인이 연비를 과장 광고했다며 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무디스는 현대기아차가 문제 차량들이 모두 폐차될 때까지 연 1억 달러를 보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난 이후 재정 절벽 위기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미국이 적절한 방법으로 재정 절벽을 피하고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내년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올해 연말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 국내 총생산의 4%에 달하는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긴축이 자동 실시됩니다. 긴축이 시작되면 재정 지출을 바탕으로 경기 부양을 해온 미국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세계가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재정 절벽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 의회가 구제 금융 조건으로 제시했던 추가 긴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찬성 153표 대 반대 128표로 추가 긴축안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긴축안은 공공부문 임금 삭감, 복지 혜택 축소 등을 통해 2년간 135억 유로 상당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인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대해 315억 유로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그리스 아테네 의회 앞에서는 8만 명 이상의 시민이 긴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조업 성장률이 서비스업에 추월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 성장률은 2.4%로 제조업의 약 2배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성장률이 서비스업에 역전당한 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에서 2009년 2분기 이후 39개월 만의 일입니다. 제조업 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 2009년 4분기부터 지난해까지는 9에서 13%대의 고공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제조업 부진은 세계 경기 침체로 국외 수요가 줄어든 것과 함께 자동차 노동자의 파업과 같은 특수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이 늘고 있다는 점 역시 제조업 성장 부진의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201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그간 1년 동안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과학기술부에 나가 있는 권대경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적으로 수능 시험이 실시가 됐죠? 네, 오늘 2013학년도 수능 시험이 전국 1,191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25,109명이 적은 66만 8,522명이 응시 원서를 냈고요. 시험은 언어, 수리, 외국어, 탐구 영역과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 순서로 진행돼 방금 전인 오후 5시 35분에 시험이 종료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난이도가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시험 어땠습니까? 네, 오전에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인 권오량 수능 출제위원장이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권 위원장은 과목별로 언어 영역과 수리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했고 외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험을 본 수험생과 일선 교사 그리고 입시업체 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리, 가나형 모두 지난해보다 조금 어렵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 출제당국은 지난해 만점자 비율이 낮은 과목은 대체로 쉽게 내 만점자 수를 늘리고 만점자 비율이 높았던 과목은 어렵게 내 그 비율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언어 만점자 비율이 0.28%였고 수리 가형 0.31%, 수리 나형 0.97%, 외국어 2.67%인 점을 감안하면 언어와 수리는 쉽게 내고 외국어는 어렵게 내 만점자 비율이 1%에 가깝게 나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역시 EBS 연계율 70%, 만점자 1% 원칙 하에 출제가 이루어졌으나 수리 나형만 만점자가 1%에 가까웠을 뿐 나머지 과목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난이도 조절의 성패는 최종 채점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수능의 EBS 연계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EBS 연계율은 과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70% 수준에서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어 영역이 72%였고요. 직업 탐구 영역이 72.6%로 조금 더 연계가 됐는데요. 나머지 과목은 모두 70% 수준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수능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는 과목별로 쉬운 A형과 다소 어려운 B형 가운데 수험생이 골라서 응시하는 이른바 선택형 수능 체제가 도입됩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된 수능이 기존 체제로 시행되는 마지막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능 시험은 끝났고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수능 출제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2일까지 수능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어 28일에는 수험생들에게 성적을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또 수능 점수를 토대로 대학별 수시 모집 합격자가 12월 8일까지 발표되고요. 정시 모집은 12월 21일부터 가나다 군별로 원서를 접수받게 됩니다. 대학별 전형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되고요. 합격자의 경우 내년 2월 4일까지 발표되고 미등록 충원 합격자는 내년 2월 20일 오후 9시까지 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사회부의 권대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불멸의 화가 고흐전이요. 어제 오후 예술의 전당에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감동이 있었던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불멸의 화가 반고흐전이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개막식에는 정관계 문화예술계, 재계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와 폴 맹크펠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선교 국회 문방위원장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깊은 감동을 남긴 2007년 첫 전시에 이어 5년 만에 두 번째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심정을 느끼시고 더 친숙한 마음으로 작품을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시는 반고흐가 1886년부터 1888년까지 2년간 파리에서 머문 시기를 집중 조명한 전시로 암스테르담 반고흐 미술관과 파리 로댕 미술관 등에서 가져온 유화 60점을 선보입니다. 파리 시기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탕귀 영감과 회색 펠트 모자를 쓴 자화상 등 만나기 어려운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시는 내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최근 수입차 업계가 3천만 원대 모델을 잇따라 내놓고 국내 업계와의 한판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일본 혼다와 닛산, 독일 BMW와 폭스바겐 등 수입차 업체들이 최근 3천만 원대 모델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혼다는 3천만 원대의 신형 어코드를 연말까지 한국 시장에 출시하고 현대차의 그랜저와 경합할 예정입니다. 닛산도 지난달 17일부터 중형급 승용차 뉴 알티마 모델을 선보이며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앞서 BMW는 현대차 준중형 아반떼 크기의 모델인 BMW 뉴1 시리즈를 출시했으며 폭스바겐은 신형 파사트 2.5 가솔린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방위산업체가 잠수함과 전투함, 전술통신망 등 최대 34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페루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페루 방산시장 분석과 수출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페루와 협상이 진행 중인 주요 사안을 분석해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분야별 예상 규모는 KT-1 훈련기 2억 3천만 달러, 잠수함 14억 달러, 전투함 10억 달러 등입니다. 현대 로템이 브라질의 고속철도 건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입찰 참여 기준을 완화해 현대 로템의 입찰 기회를 허용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당초 브라질은 고속철도 건설 실적 10년 이상 기업에 한해 입찰 참여를 허용했으나 이를 5년 이상의 회사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와 상파울루, 캄파나스를 잇는 511km 구간의 고속철도를 설치하는 이 사업은 사업비가 약 164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농협은 11월 11일 농업일의 날을 맞아 하나로 데이를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1996년 지정된 농업일의 날은 11일을 합치면 흑토자가 된다는 이유에서 11월 11일로 지정했습니다. 농협은 8일부터 18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김장 재료와 주요 농산물, 한우와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합니다. 또 행사 기간에 NH카드로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 가운데 111명을 뽑아 김치 냉장고를 증정합니다.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